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895원에 20%입니다. 네, 9,800원대 일단 매수를 하셨고 20%의 비중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혹시 아마 엄청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수요일 날 했어요. 수요일이요. 그저께 편입을 하셨으면 편입하자마자 일단은 수익인데 아마 만족스러운 수익은 아니라서 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리고 전자결제다, 요즘 좀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우리 기술 투자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도 많이 급등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코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지수 급락장에도 사실 추세적으로는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오늘 최근에 이제 오늘장 4.7%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보유는 해 보실만 하다. 대신 만약에 반등을 준다라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일단 비중을 10% 정도만 낮추시고 일단 그대로 홀딩 하신 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9,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했다라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조금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는 2024년 말 기준으로 두나무 지분을 7.2%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만약에 부각된다라면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하시되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잡으시고, 그리고 매수가까지 올라가신다라면 일단 매수가에는 비중을 한 10% 정도 낮추십시오. 지금 이 구간에서 비중을 20%씩 가져가 버리면 나중에 무너졌을 때 대응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10%까지 낮추시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중 줄이는 것, 매수가 왔을 때 비중 좀 줄이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도 9,000원 라인으로 잡으시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꽤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평가만 해도 지금 시총을 받는 건 좀 저평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6818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 HD 현대 미포입니다.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따로 보내주신 게 손해가 심한데 전망과 대응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현대미포가 얼마 전에 좀 리포트도 나오고 했죠. 그 여파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고가 20만 6천 원까지 일단 갔었는데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이게 현대미포에 대한 어떤 리포트를 보면은 지난달까지 말까지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났는데 이번 달에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라는 맞아요. 느낌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뭐 분위기는 식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 여전히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다시 한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작년 대비했을 때 한 4배 정도 증가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성장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매력은 아니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금 고무적인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상당히 낮았어요. 이게 좀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1.91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69, 뭐 7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떤 특별한 매도, 강력한 매도 저항이 나오지 않는 선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손절 라인은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4월 말부터 5월 초중반까지 있었던 이 부분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투매가 나올 수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라인은 17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저는 한 22만 원까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점 대비했을 때 한 10%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22만 원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조방원이 계속 또 강하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다음 주 시장이 어려워진다 한들 조방원은 버틸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현대미포 잘 가져가시면서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롯데관광개발이요. 롯데관광개발 매수가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13,000원에 10%입니다. 13,000원에 10%. 롯데관광개발도 매수하신 지 별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 혹시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좀 괜찮다고 네. 그래서 저기 했는데 매도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아지면서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일단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외국인 카지노 전문 업체죠.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카지노 대표적인 종목이 파라다이스랑 GKL, 이제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지난 4월 달부터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훨씬 더 이른 시점부터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지난 4월부터 천천히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바로 5월달 전후로 해서 한한령 해지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나 GKL 실적 주가 차트를 찍어보더라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일단 보통 추세를 한번 타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정도 테마를 탑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또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아마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더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4월 달부터 올랐지만 주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지금 20선은 항상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0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20선에 만약에 접근한다라면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고요. 일단 20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한 16,000원, 17,000원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선이 무너지는 포인트인 한 11,9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씩 눌릴 때마다 늘려가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좋을까요? 비중은 최대한 20%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20%까지 천천히 누릴 때마다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 아주 좋은 거래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관광개발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13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수가가 15,000원, 10%의 비중이십니다. 하나마이크론 15,000원, 이게 사실 고점에 산 건 아닌데. 네. 예. 그런데 이게 업황이나 추세를 좀 잘 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매도, 그러니까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볼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하나마이크론 일단 좀 길게 끌고 오신 거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여유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좀 홀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 뭐 AI 쪽으로 가장 많은 정책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민간 합쳐서 한 100조 원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역시나 AI 관련된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반도체 쪽도 수혜를 받는데 이 회사 역시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후공정 업체다 보니까 업황이 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반기 때는 조금 아쉬웠던 게 전망사로 수요가 조금은 기대치보다 좀 못 미쳤던 게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하반기 때는 이제 주요 고객사죠.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 때 투자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도 하반기 때 신규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회사도 역시나 이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순손실이 좀 났죠. 1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이 났었는데 올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향 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이제 손실에서 이제는 한 450억 원대까지 턴어라운드가 완벽히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가권에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시간만 좀 둔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조금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15,000원이신데 저는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반대 저팡이 하반기 때 예상대로 더 개선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여팡이.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음봉에서 일단 추가 매수를 고려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로 한 20%대까지 늘리셔서 평단을 낮추신다면 매수가 15,000원만 가도 일단 수익으로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까지는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이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매도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10,000원 정도 점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까지 만약에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셔서 평단을 낮추신다면 1차 목표가는 매수가, 2차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또 박철순 매니저가 주로 반도체에 대해서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박철순 매니저의 밴드 또 가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도 문자 들어와 있네요. 315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올릭스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46,000원이고요. 이제 비중은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올릭스가 투자 경고 종목 상당히 좀 과열된 종목이기는 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잘 올라갔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2월 한 달 때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그 흐름이 무너지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를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오르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그렇죠. 같은 장기 지속형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쪽에서는 D&D 판마텍이나 최근에 삼천단 제약도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로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난 2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르다가 최근까지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는 조금 조용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1조 원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일라이릴리랑 기술 이전 계약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탈모 관련해서도 로레알이랑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이 1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46,000원의 비중 20% 실으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가가 빠진 거는 뭐 올릭스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이오가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종목과 무관하게 이제 시장 때문에 빠졌던 거는 웬만하면 다 회복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때가 저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일단 뭐 주말에 이란과 이스라엘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올릭스가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기간 조정을 둔다라면 충분히 46,000원까지 46,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지금 비만 치료제 일라이릴리랑 기술 이전 체결한 걸 고려했을 때도 시가총액은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1차 목표가 매물대가 조금 쌓여있는 55,000원 부근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네. 2차 목표가는 한 65,000원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120선 부근인 한 38,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잡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뭐 올릭스도 충분히 높은 네.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절 라인까지 꼭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뭐 잠깐 놓아줬다가 나중에라도 또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거둘 수 있는 포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좋은 결과 또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릭스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도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9864님께서 박철순 매니저님 문자 들어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매수가 133,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20% 비중을 들고 계신데 조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분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이렇게 따로 문자를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오늘 조금 밀려서 조금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지금 음봉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우려감보다는 일단 기대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이끌고 있는 역군이죠, 사실. 엄청나게 지금 실적도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수출 어떤 지표 같은 경우도 매달 통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상 중소형주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중국 쪽입니다. 중국 소비 시장의 어떤 회복이 올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한한령 해제라든지 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중국 소비 시장이 실제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같은 화장품 내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현실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당연히 아모레퍼시픽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우려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먼저 잡아드릴 텐데 만약에 지금 5월 고점 영역에서 약간 밀린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12만 7천 원 정도 선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보실 수 있다면 저의 1차 목표가는 작년 9월달 고점 부근입니다. 15만 4천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함께 들어봤습니다. 14만 2,300원 이렇게 됐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향에 집중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워낙 근데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네. 중국 매출 비중이 가장 좀 높은 기업들이었는데 중국 시장이 살지를 못하고 한한령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아쉬웠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올해 확실하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소멸시에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너무 종목 감사합니다. 궁금하셔서 아닙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재룡전기요. 재룡전기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많아요. 30%예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6,650원이요. 66,650원. 그리고 네. 비중은 30%. 그럼 꽤나 생각보다 좀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이게 작년 8월 달에요. 작년 8월에 매수를 하셨고 일단은 네. 그 이후로 이게 매수가까지 재룡전기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 지금 전력 인프라에 관련해서는 언제나 좋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끌고 가시다 보면은 수익은 정말 나실 것 같은데 그 안에 좀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백인현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재룡전기를 저한테 상담 받으신다라는 것은 제 무방을 조금 보셨던 분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고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변압기 시장에서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변압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고압 변압기랑 중저압 변압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했던 게 초고압 변압기, 중저압 변압기 다 같이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저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약간 쇼티지가 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초고압 변압기는 아직까지 쇼티지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업체에 전화를 했을 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종목이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그리고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저압 변압기 쪽에는 이제 산일전기랑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있는데 산일전기가 재룡전기보다 조금 더 주가 퍼포먼스는 좋습니다. 하지만 뭐 재룡전기라고 해가지고 실적이 뭐 안 좋다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재룡전기도 업황은 굉장히 좋은데 상대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관련 종목에 비해서 조금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재룡전기를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비중을 30% 실으셔가지고 조금 힘든 시기를 오래 보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가능하다면 비중을 한 10% 정도만 뭐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좀 옮겨가거나 아니면 일진전기 같은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조금 힘들다 하시면은 그냥 쭉 들고 가시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겪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네. 이걸 한 500주만 사서 저거 더 해도 5만 원이 되더라고요. 아, 물타기 그러니까 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한 5만 원 선까지는 올까요? 한 500주를 사면은? 5만 원 선까지는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네. 한 500주를 더 사서 이렇게 같이 가도 될까요? 근데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지금 비중이 30%시라 그게 비중이- 천주예요. 아, 천주라서 네. 500주를 더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를 하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재룡 전기를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여기서 한 번 더 추마를 해가지고 5만 원을 채우면 아마 비중이 50%에서 한 60%까지 올라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근데 굳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말아요? 네, 왜냐하면 굳이 재룡 전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수익 날 수 네.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아마 연간 사이클로 봤을 때 굉장히 좋게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로봇 그거 따로 들어갔다가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어저께 TV 보고. 그러시군요. 저는 저기 네네. 백이념 선생님의 애청가예요. 로보티즈 지난달에는 80% 수익이었는데 그때 사시지. 그때도 일단- 샀다가 좀 수익 봤어요. 네네. 일단 네, 뭐 그래서 로보티즈나 뺐어요. 뭐 재룡전기 둘 다 지금 네. 오늘 시장 때문에 빠진 거라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대략 얼마 재룡전기를 더 정도까지 사신다라고 하신다면 네. 비중을 최대 50%는 넘기지 마십시오. 한 네. 40에서 50% 정도만 사시고 그 다음에 네. 조금 기간 조정을 겪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리고 오늘 제가 알기로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오늘 또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무료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시장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벌어져서 잠깐 오늘 좀 쉬어간 흐름인데요. 이전까지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옵션들 이제 일요일 오후 2시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또 평일에 이제 월화수목 용호상박에서도 소개되는 종목들 많이 봐주시면 또 수익도 그만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 자, 이번에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0만 7,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예요. 비중은 25%. 20만 7,700원. 혹시 매수하신 지 좀 얼마나 되셨어요? 매수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그렇죠. 현대차면 또 오래 들고 계실 것 같고. 사실 오래됐는데 이번에 네. 좀 올라갈 것 같으길래 예. 조금 물타기를 조금 했죠.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 지금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때문에라도 주가들이 한 번씩 툭툭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박철순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현대차 매수를 얼마나 하신 건가요? 매수 기간이 지금? 오래되셨나요? 한 7개월 정도. 7개월 정도요? 오래됐어요. 네, 일단은 뭐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한 명을 싫어하죠. 이 트럼프가 문제인데 트럼프가 지금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품목별 관세를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철강이라든지 그러게요. 이
뭐 자동차주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관세를 올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정점을 찍지 않았나.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관세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관세 부과는 결국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관세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리스크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생길 수 있지만 하반기 끝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 정책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이제 PBR이 0.5배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PBR이 0.4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가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정책적인 지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또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뚝심 있게 장기로 베팅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저가권에서 상당히 들어오기 좀 좋은 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담만 조금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가 다시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저는 비중을 늘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올해 고점에서는 한 번 정도 기술적인 저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한 22만 5천 원 정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여기 또 뚫고 나면은 또 한 번 살짝 룸이 열립니다. 그래서 상단에 제1 매물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선 여기를 2차 목표가로 모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 상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매수가 20만 7,700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셨는데 일단 뭐 20만 원 초반대라면은 사실 현대차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중에서도 꽤 매력적인 구간에 잘 갖고 있다라는 것도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요, 또 전화가 연결되어 있네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7만 1,000원에 10%요. 7만 1,000원에 10%의 비중. 너무 잘 매수하신 것 같고 수익도 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네. 오래돼서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 그 물타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빛을 보는 시기가 오네요. 지금 당연히 네. 궁금한 거는 자, 이거를 현재가가 매도를 해야 될지, 지금 더 매수해야 가지고 될지. 가야 될지. 맞아요. 지금 104,100원이 현재가인데 사실 요새 원전주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백인현 네. 매니저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 설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 말씀드릴 때 두산에너빌리티, BHI 두 종목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이제 한전기술도 이제 매수해도 된다라고 여러 차례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고 사시진 않으셨겠지만 일단 잘 사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것 같고요. 일단 기관 수급과 외국인 수급이 잘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네. 원자력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에 대한 부재,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혹시 탈원전하면 어떡하나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아마 이달 내에 조금 어떤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 일단 카자흐스탄 원전 수주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오늘 보도가 하나 나왔었는데 신규 원전 부지 두 곳을 예정대로 선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시장은 전체적으로 오늘 많이 빠지다가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한전 기술이 급격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수익 축하드리고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가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한 예를 들면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고점 대비 7% 이상 빠지면 매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을 정해주시고 지금 바로 매도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 한 7, 8% 정도 무너지면은 일단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다른 두산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 뭐 전체적인 시장 대비는 견조했지만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만 원
9만 원이 아니라 한 9만 5천 원 아래로 만약에 빠진다라면 절반 정도라도 이익을 조금 챙겨 두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 빠지게 된다라면 약간 고점을 본전으로 인식하면서 조금 끌고 가다가 다시 매수가 아래로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9만 5천 원 무너지면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그대로 보유하시고 일단 목표가 잡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7% 이상 빠지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비중이 좀 아쉬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원래 이제 잘 가는 건 비중이 적고 예. 못 가는 건 또 비중이 크고 그러죠. 네. 또 추가적으로 이 한전기술도 나왔고 한국전력 그룹주들이 워낙에 요새 좀 주가 추세가 좋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궁금한 거는 네. 지금 한국전력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전기요금 뭐 인하 혹은 동결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이게 그룹주들한테는 영향은 없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한국전력 측면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예, 있어요. 그룹주들 봤을 때. 네,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기요금보다는 원전 그쵸. 수주 기대감 그것만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국전력이랑 한전기술이랑 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전기술은 아마 향후에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파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오하나구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기네요. 매수가 13만 5천 원. 근데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70%의 비중이십니다. 이거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아마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보유기간이 8개월 정도인데 시간이 답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삼성전기도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네. 시간이 답이 될까요? 저는 일단은 시간이 답이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길게 끌고 오신 거 보니까 역시나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단기성 어떤 자금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좀 하반기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베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올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13만 5천 원 정도가 매수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뭐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오늘은 증시가 좀 밀렸었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대다수의 이런 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밀렸지만 이거는 뭐 이 회사에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히려 저점에서 더 이제 매수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비중이 너무 높으셔서 일단은 홀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물론 기판 쪽 사업들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직 세라믹스 혼데서가 상당히 지금 호황인 것 같습니다. MLCC요? 네, 왜냐면 MLCC 지금 공장 가동률을 봤더니 한 8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와. 거의 90% 육박을 하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품이 안 팔리는데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공장 가동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전망선에 비해서 수요가 받쳐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MLCC 매출이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7천억 원대에서 8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뭐 작년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거기다 오늘 또 앞서도 뭐 현대차도 말씀드렸지만 저평가 종목들이 올해 많이 하반기 때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PER도 지금 10배 미만, 14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PBR 같은 경우도 지금 1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다. PER 밴드와 PBR 밴드를 봐도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확률들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버티시면은 매수가 이상까지는 뭐 그리 오래되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요, 당연히 연 고점 부근이죠. 일단 15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로 보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쪽 시장의 예상대로 하반기 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2차 목표가는 역시나 기술적 저항 고려해서 한 17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게 워낙 많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은 확실하고 MLCC 이게 AI 때문에 더 잘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왜냐면 지금. 서버라든지 이쪽에서 예.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참 주가는 잘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15만 원 목표가 얘기해 주셨는데 15만 원 가면은 기다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이거 좀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래 이거죠. 일단은 15만 원 선언에서 만약에 2월달 고점에서 기술적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밀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회사의 본질 가치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실제로 저항받고 15만 원에서 밀린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챙겨 놓으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게 반등 시에 다시 매수해서 오히려 평단을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니까요. 뭐 저항 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전략으로 일단 15만 원 말씀드렸고 그때 15만 원 됐을 때 저희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또 2차 AS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또 전화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37,000원에 30%요. 37,000원에 30%. 자, 현대제철은 혹시 어떠한 이유로 매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4년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네, 그때는 좋아 보여서 했는데요. 그 예. 이후로 계속 내려서 네. 계속 이제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대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맞아요. 네,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네. 네, 어떻게 이거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4년 되게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도 매수가도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 그리고 현대제철이 최근 흐름들이 정말 6월 들어서 5월 중순부터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 현대제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이제 오겠죠? 네, 매수가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쪽 철강 관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랑 세탁기에도 철강 관세 50% 부과한다고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빠졌는데, 근데 오늘 뭐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 치고는 0.8%밖에 안 빠져가지고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철강 업체들을 볼 때 하나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지금 중국 쪽 철강이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타격을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중국 철강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철강 가격이랑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그 부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한 미국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면 일단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추세만 탄다라면 충분히 매수 가격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기간은 조금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한 4년 끌고 오셨으니까 손절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매수가까지 가면 비중을 절반 정도 낮추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비중으로 수익을 끌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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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현대제철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